말더듬 관련 책 읽는 나무늘보의 신문자 최다혜 최미애입니다. 신언어 임상연구소에 재직 중인 최미애 언어치료사입니다. 오늘은 부록 11에서부터 부록 20까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1 부모아동 상호작용 비디오. 아이의 유창성 증진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질문 1.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질문 2. 아이에게 도움될 만한 것들 중 당신이 이미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 부모님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호작용 영상 시청 후 다음 4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영상이 실제 모습에 얼마나 가까운가요? 두 번째, 영상에서 당신의 행동 중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세 번째,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번째,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행동 중 어떤 행동을 더 많이 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대화를 통해 부모님이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부록 12 페일린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 회기별 개요 소개. 첫 번째 회기와 마지막 회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회기 필요한 경우 상호작용 영상 녹화하기. 부모 중 한 분만 참여한 경우 다른 부모님에 대해 영상을 녹화합니다. 두 번째, 평가 결과 검토하기. 평가 결과를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 부모님의 기대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네 번째, 페일린 모델을 이용한 치료 방법 설명하기. 다섯 번째, 스페셜 타임 설계하기. 부모님이 한 주간 스페셜 타임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요일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여섯 번째, 스페셜 타임 안내문과 과제 기록지 제공하기. 필요한 경우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2회기 유인물, 말더듬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회기인 6회기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 일상에서의 변화 및 아동의 유창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작성해온 스페셜 타임 과제 기록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세 번째, 칭찬 일지 검토하기. 네 번째, 이전 회기 가족 전략 검토하기. 다섯 번째, 상호작용 영상 녹화하기. 여섯 번째, 영상 시청 후 이전 목표 검토 및 필요시 추가 목표를 확인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1회기부터 5회기까지의 변화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유지기간 동안 필요한 추가 목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스페셜 타임 목표 정하고 과제 기록지와 다음 6주간 필요한 유인물 제공하기. 영상을 시청 후 유지기간 동안 필요한 목표에 대해서 정합니다. 여덟 번째, 가족 전략 논의하기. 아홉 번째, 페일린 모델을 사용한 유지 기간에 관해 논의하기. 열 번째, 칭찬 일지 제공하기. 11번째, 다음 방문 예약 날짜 정하기. 402페이지에서부터 403페이지까지 치료 회기별 개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록 13, 아이의 주도 따르기. 아이가 놀이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왜 도움이 될까요?
아이의 수준에 맞는 놀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공간에서 놀이를 유지하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또는 천천히 해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속도에 뒤지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어른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더 많은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놀이 기술, 상상력, 자신감 등이 있습니다. 아이가 놀이를 주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 멈추기. 아이에게 뭔가 해주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아이가 하는 것을 기다려서 봅니다. 두 번째, 보기. 아이가 장난감으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세요. 당신이 하는 것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듣기. 아이의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네 번째,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기. 어른들은 말과 행동으로 아이들의 놀이를 지휘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대신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놀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서술하세요. 물이 많이 필요해. 봐, 꽉 찼네. 아이의 말에 반응해 주세요. 아기 저기 가. 아기가 침대에 있어. 부모, 그래, 아기가 자고 있구나. 피곤한가 봐. 또는 아이의 생각을 반복해서 들려주거나 아이의 생각에 의견을 추가해 보세요. 부록 14. 도움이 되는 언어 자극. 우리는 왜 더 복잡한 낱말과 문장을 사용하게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또는 자녀가 또래 아이들보다 말이 늦다고 걱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왜 도움이 될까요? 아이가 편안히 다룰 수 있는 낱말과 문장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아이가 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을 더듬는 아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 말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이나 머릿속으로 정리하기가 힘든 문장을 말하려고 할 때나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낱말을 기억해서 말하려고 할 때, 추상적인 내용이나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수준에 맞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문장의 길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사용하는 문장 길이에 맞추거나 조금 더 길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세요. 현재 대화 중인 주제나 하고 있는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록 15. 서술하기와 질문하기의 균형. 어른들은 종종 서술하기보다 질문하기를 더 쉽거나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반응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특히 아이가 말이 별로 없을 때, 다음 할 일을 제안하기 위해서, 아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을 받게 되는 아이는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대답을 생각해내야 하거나 즉시 낱말을 떠올려서 문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특히 놀이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아이들에게나 매우 힘든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와 놀 때 서술하기와 질문하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왜 도움이 될까요? 아이의 행동을 서술하는 것은 당신이 아이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외의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하기를 위해서는 다음 5가지 단계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첫 번째 보기, 두 번째 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놀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서술해 보세요. 세 번째, 아이의 말에 반응해 보세요. 네 번째, 아이의 생각을 반복해서 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이의 생각에 의견을 추가해 주세요. 부록 16.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 주기. 우리는 침묵이 생길 때 질문이나 서술하기 또는 지시하기로 그 시간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은 생각하고 계획해서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할 때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말을 더듬는 아이와 그 부모는 상대방의 말을 방해하는 동시에 서로를 모방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방해할수록 부모 역시 아이의 말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반응 시간을 더 길게 줄 경우 아이도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 주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다음 6가지와 같습니다.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말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가 말이 끝냈는지 확인하기. 두 번째, 쉼을 두고 기다리기. 세 번째, 아이에게 생각하고 대답할 시간 충분히 주기. 네 번째, 침묵 허용하기. 침묵을 깨뜨리려는 유혹 이겨내기. 다섯 번째, 아이에게 말을 걸기 전과 말하기 차례 사이에 의도적으로 평소보다 더 긴 쉼 두기. 여섯 번째, 한 번에 하나씩만 묻기. 부록 17. 말 속도와 쉼 두기. 부모와 아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거나 느리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을 더듬는 아이라면 보통 천천히 말할 때 말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아이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신만의 말 속도가 있습니다. 부모가 느린 속도로 말하기와 쉼두기를 보여줌으로써 아이가 말할 때 시간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방법은 부모의 말 속도가 아이보다 빠른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부모가 더 천천히 말하고 말하기 전에 쉬었다 말하는 것이 왜 도움이 될까요?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쉼을 두고 천천히 말하라는 지시 없이 아이에게 쉼을 두며 천천히 말하기를 보여줍니다. 아이가 하려는 말을 생각하고 계획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생깁니다. 자신의 말하기 차례가 되었을 때 하고 싶은 말을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깁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천천히 말하며 쉼을 두려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아이가 편안하고 차분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아이와 거의 같은 속도로 말하거나 조금 더 느린 속도로 말해보세요. 말을 하기 전과 문장 또는 발화 사이에 쉼두기를 해보세요. 아이와의 대화를 녹음해서 말 속도가 어떤지 들어봐 보세요.
그런 다음 변화가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하면 됩니다. 비록 말을 천천히 하더라도 흥미롭게 그리고 가능한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합니다. 뚝뚝 끊어지듯이 로봇처럼 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처음엔 천천히 말하면서 쉼을 두기가 어색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록 18. 눈맞춤과 말하기.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왜 상대방을 볼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할 말이 있는지, 내가 말을 멈춰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고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와 눈맞춤을 더 자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 스스로 아이를 보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신체 접촉으로 아이의 주의 끌기, 아이의 이름 부르기, 아이와 물리적으로 눈높이 맞추기, 장난감이나 책 등 아이의 주의를 끄는 물건을 부모의 얼굴 높이로 가져오기, 아이와 말할 때 눈맞춤을 상기시키는 둘만의 비밀 신호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록 19. 말더듬에 대해 이야기하기. 부모님들은 아동이 말을 더듬을 때 아이의 말더듬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예전에는 아이의 말더듬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이의 말을 하기 더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말더듬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아이 또한 이에 대해 부담감을 덜게 되고 결국 더 이상 말더듬을 사람들에게 숨겨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와 말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말더듬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말을 더 더듬지는 않습니다. 부록 20. 자신감 기르기. 자녀의 자신감을 기르는 것이 이 치료 프로그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자신감 키우기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좋은 점을 보도록 합니다. 아이를 칭찬할 수 있도록 아이가 잘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아이가 해낸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당신이 알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접시가 깨끗해졌네. 한 톨도 안 남기고 밥을 다 먹었잖아. 두 번째,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칭찬을 표현해 보세요. 첫 번째, 칭찬 낱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장난감 자동차를 정리한 거 다 봤다? 큰 도움이 됐단다. 동생이 넘어졌을 때 도와주는 건 정말 친절한 행동이야. 두 번째, 아이의 노력이나 어떻게 해냈는지 말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색칠한 것 좀 봐. 엄청 집중했겠다. 시간도 많이 걸렸겠네. 다만 환상적, 최고의, 아주 멋진과 같은 최상급으로 표현할 경우 구체적이지 않고 판단을 하는 칭찬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껏한 칭찬이 헛되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칭찬 끝에 꼬리를 물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서 양말 신었네. 정말 잘했다. 이제 다 컸어. 아침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 경우는 한 손으로 준 칭찬을 다른 손으로 빼앗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잘못하지 않은 일을 지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의 칭찬이 거짓이라고 느낀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칭찬은 정확하고 거짓 없이 진실되어야 합니다. 5번째, 부모 스스로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부모의 반응이 적절한 모델링이 되기도 합니다. 6번째, 칭찬은 말을 더듬는 아이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록 11에서부터 20까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임상 현장에서 말더듬 어린 아동을 만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